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 면접 코칭한 결과 분석 2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격자들의 공통점, 불합격자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격한 사람들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환산 점수 우수자가 많았습니다. 1배수 안에 있는 사람이 33명이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1배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필기와 체력이 모두 우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4명은 1배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합격했죠? 한 명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산 점수가 우수해야 됩니다.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도 7명 정도 합격이기 때문에 뭐 1배수 밖에서도 합격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환산 점수 우수자가 훨씬 많았다. 두 번째는 모의 면접을 봤는데 모의 면접에서 우수한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대체로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는 학생이 거의 합격을 했고 모의 면접을 잘 봤는데 떨어진 사람도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의 면접을 잘하면 실제 면접도 잘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의 면접을 잘해도 실제 면접에서도 긴장을 해서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모의 면접을 잘 본 사람하고 실제 면접을 잘 보는 거하고 굉장히 인과관계가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를 잘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조사서는 살펴보니까 내용이 충실하거나 자기 어떤 그 주제에 맞는 질문에 맞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논리 전개가 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아주 일목요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전조사를 잘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합격자들은 이 반대의 경우겠죠. 환산 저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1배수 밖에 합격자는 7명인데 불합격자는 9명이니까 역시 1배수 밖에 있으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필기와 체력을 역시 잘 치러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전조사서의 내용이 빈약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됐습니다. 한 3줄이나 4줄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뭐 글씨 느리지만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3줄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 5줄 썼죠. 5줄. 또 이것도 다른 것도 보면 이것도 한 3줄 4줄 썼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고 위 질문이 있죠. 4줄 썼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부실하게 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면접에 임한다. 평상시 생활 태도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 모순이 된 경우도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 사전조사서입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중간에 빨간 줄 쳐놨습니다. 이게 앞뒤가 모순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조사의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면서 진정성이 부족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사전조사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 부족한 그런 아주 껍데기 내용만 적어놓은 주마간상격인 그런 내용도 상당히 있었다. 그 다음에 글씨체가 너무 초등학생처럼 이거 과연 이거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글씨를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글씨체는 물론 뭐 타고나긴 하지만 너무 못 써서 제가 참 이래가지고 경찰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글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도 못 쓴 사람은 조금 연습을 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의 면접에 불참한 사람하고 한두 사람 있었는데 그 다음 모의 면접에 점수가 낮은 사람이 역시 합격이 안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의 면접 불참자는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하늘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모의 면접에 반드시 참석을 해보고 모의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의 면접에 지적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상실돼요. 또 자극을 받기도 하겠죠. 어쨌든 모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많지는 않지만 체력시험 전에 부상을 입어서 체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서 떨리는 사람도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불합격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조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불합격자가 쓴 사전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사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남녀 성별을 구별하고 있으며 체력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참고로 경력 경찰관 경감부는 체력 기준이 변화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경찰 체력 기준 변화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경기남부청에. 사전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 학생이 쓴 전부입니다. 현재 체력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감부나 경찰처럼 기준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쪽에 치우쳐서 올려서도 안 되며 통일성에 맞춰 올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준보다 개수 같은 기준을 더 올려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하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매우 추상적이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체력 기준 변화는 경찰청에서 정말 고뇌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에 문제가 돼서 만든 거죠. 그러면 대림동 여경 사건도 조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경찰의 체력 기준이 바뀌었죠. 20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경찰대 경감부 경찰의 체력 기준 변경안이 발표가 돼서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체력 기준은 무엇이고 변경된 체력 기준은 어떤 것인데, 이런 체력 기준이 정말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견해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외국 경찰의 체력 기준 이런 것도 비교해 봐야 되고, 소방공무원하고 체력 기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비교해서 좀 논거를 잘 제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정말 성의가 없어 보이죠. 체력 기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문구도 보세요. 알고 있다, 합니다, 입니다, 한다. 뭐 반말하고 존댓말 막 섞어놨어요. 이런 데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죠. 존댓말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반말 적었다, 존댓말 적었다, 이거 기본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에 임용되었을 때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 부산청에 사전조사입니다. 임용되었을 때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랬었습니다. 경찰에 임용되었을 때 목표는 친근하며 신뢰받는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좋아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주변 이웃들을 살피며 먼저 다가가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끝입니다. 자, 목표는 좋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노력의 방법,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제시 안 됐습니다. 친근하면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어떤 구체적 방법론이 없어요. 그냥 나는 친근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 먼저 다가가서 대화 소통을 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친근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순찰을 돌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소한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도 경찰이 해결될 문제라 보고 있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그럼 순찰을 돌면서 마트에 들어가서 마트 주인도 만나서 이런저런 고충도 들어보고, 편의점 들어가서 편의점 학생이나 아르바이트나 주인도 만나서 혹시 관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편의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은 잘 작동되는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라든가 사회약자를 만나게 되면 또는 쓰레기 폐해주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짐도 좀 밀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약자나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좀 보호해주면서 법적 절차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친근하게 하는 친근해지는 친근하기 위해서 하는 경찰의 노력이죠. 본인의 노력입니다.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수사관이면 피해자나 가해자 양쪽 말을 골고루 들어서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공정의 관점에서 수사를 누구에게 지우지 않고 처리하겠다. 그 다음 신뢰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죠. 공사생활에 모범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시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신의 장점 3가지를 경찰 생활에 활용할 방법. 장점 3가지입니다.
저희 경찰 생활의 장점 세 가지는 바로 배려심과 친절, 열정입니다. 이를 경찰에 적용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배려심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 중 대부분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친절함을 이용하여 항상 시민들과 민원인에게 친절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열정을 이용하여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승진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조사를 평가하자면 배려심과 친절, 열정을 경찰 생활에 적용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배려심과 친절 좋은 덕목입니다. 그럼 배려심과 친절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법적인 구제 절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잘 안내하고 설명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더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정을 경찰 생활에 적용하려면 열정은 뭡니까? 어떤 일에 매진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게 대부분 열정이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에서는 전문사가 인증제도가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 680명을 2018년도부터 선발하고 있는데 다단계 분야, 유사수진 분야, 해킹 분야, 화재 감식 분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정을 발휘해서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뭐 절도범죄의 전문가가 되겠다. 다단계 유사수진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포부 비슷한 걸 설명을 하면 더 좋았을 건데 너무 생각의 깊이가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례 3가지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사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